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빅이벤트가 터졌는데 피치 미국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국가신용을 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있었고요.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미국 신용평가 하락으로 비트코인 28,500달러 99일선 찍고 3만 달러 반등 잘하고 있었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알트코인 역시 하락폭이 커지고 특히나 메인하이트 포함 작코인들 추가 하락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미국 신용평가 하락하는 뉴스 나오기 전에 중경투 알트코인 하락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국 신용평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 고점 돌파 전에는 조정이 오고 알트코인 쉽게 추가 상승 못하는 그림이죠. 거기에 신용평가 하락이라는 큰 악재가 터지면서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위아래로 크게 청산 나오면서 29,000달러 버텨주고는 있지만 나스닥 추가 하락으로 인한 코인 시장 폭락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애플 아마존 어닝 미국 시간 8월 3일 한국 시간으로 8월 4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플 어닝까지 미스로 마진율 내려오면 나스닥발 충격은 더욱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증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올해 1월부터 AI 테마주로 상승을 잘했던 주식이 모두 하락이 큽니다. 애플도 어닝 전 마이너스 1.5% 내려오면서 애플이라도 실적 잘 나오면서 나스닥 지켜주는 게 필요하죠. 반도체 섹터에서는 AMD 실적 발표 이후 하락이 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 5.5% 인상하고 실업률 줄어들면서 미국만이 가장 강하다 이런 판단이었지만 이번 피치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미국이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돈만 주면 신용평가 좋게 해주는 등 무분별한 신용평가에 결국에 2008년 금융위기에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뢰도가 급감하고 금융위기 교훈 삼아서 이후로는 2011년 스탠다드 푸어스 미국 신용 강등했고 이번에는 피치에서 미국 신용을 하락을 시켰고요. 2008년 같은 리스크가 나오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신용평가를 하는 거고 미국도 자체적으로 부실한 경제구조를 개편이 필요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에 옐런 재무장관하고 바이든 백악관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구시대적 신용평가 기준으로 미국 신용 이렇게 책정한 것은 옳지 않다. 낮은 실업률에 2분기까지 미국 GDP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이런 정보를 포함 안 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 경제학자들도 강등을 했지만 시장에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에서 주목받기는 좋지만 신뢰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나스닥 코스피 모두 7개월 연속 상승하고 개인 투자자 진입 많으면서 에코프로, 포스코 등 개별 주식 폭등하는 투기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 영향 크지 않다 이런 뉴스에 안 팔고 홀딩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뉴스는 전형적으로 개미 달래는 뉴스로 오히려 고점에 개미들 못 팔게 했다가 한 방에 내려버리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미국 신용평가 하락으로 인한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고요. 미국이 신용평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2011년 8월에도 있었습니다. 나스닥 여기 지점으로 정확하게 8월 5일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신용등급 하락시키고 나스닥은 3주간 마이너스 19% 폭락을 했고요. 대신 하락은 했지만 차트에서 보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3배 넘는 달러를 찍어내면서 미국 경제 살렸고 나스닥도 이미 상승을 많이 했던 지점입니다. 2021년 바이든이 코로나 극복 위해서 3배 넘는 유동성 늘렸던 것과 비슷한 구간이죠. 2008년 당시에도 연준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증시는 빠르게 회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고점에서 1년 넘게 횡보를 했고 조정 이후 다시 회복하는 듯 했지만 미국 국가신용 하락으로 재하락을 하는 등 2007년 고점 넘어서 신고점 달성하기까지는 2년 넘는 기간이 걸렸고요. 2011년 신용등급 하락으로 나스닥 마이너스 19% 하락은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나스닥 하루 만에 마이너스 2%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은 하는데
했는데 시간이 2년이나 걸리고 지수 상승이라 수익률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나스닥이 2011년처럼 마이너스 19% 하락하고 1년 넘게 이렇게 횡보하며 비트코인 내년 반감기 ETF 호재에도 조정을 몇 번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들은 저점 3번은 더 갱신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나스닥 이번 신용등급 조정으로 하락 나온 것 보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인데 2011년처럼 마이너스 19% 폭락이 온다면 374달러에서 314달러 여기 구간까지 하락이 날 수가 있고 일봉상으로 200일선 부근이 나스닥 매수 타이밍이 될 듯 합니다. 대신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2년 이상 홀딩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 코로나 사태로 돈을 너무 많이 찍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하고 중국 경기 호재로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겼다고는 하지만 2023년에는 러시아 전쟁 통해서 미국 경제는 회복 중인 상황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기요사키는 신용등급 하락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년 넘게 미국 경제에 경고를 해온 만큼 금골드 비트코인으로 분산 투자는 필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08년처럼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잘 극복하면 기요사키 말한 분산 투자는 수익률에서 아실 수는 있지만 혹시나 모를 리스크로 나스닥 대폭락하면 기요사키 말처럼 골드나 비트코인은 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새로운 뉴스가 났고요. 7월 14일 토레스 판사가 SEC 재판에서 부분 승소로 리플 손은 들어주었지만 맨하튼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하위 테스트 판결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맨하튼 판사는 루나코인 재판 중인데 작년 5월에 거대 먹튀하고 마이너스 99% 루나코인 대폭락을 했었죠. 리플하고 루나코인 같은 코인이라면서 루나 측 변호사 물기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루나하고 리플이 확실히 다른 점은 루나코인은 작정하고 투자자 손실 끼친 코인이고 리플은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매매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맨하튼 판사의 이번 판단은 리플 펀드멘탈 흔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온전히 루나코인 패소시키기 위해서 리플 부분 승소를 반대하는 관점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플 세력들은 최근 은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4억 개나 되는 리플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 건데 미국 신용평가 하락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리플 일부 현금화 시도를 한 거죠. 리플은 총 발행량이 1000억 개입니다. 리플 가격 한 개 가격이 900원으로 보면 총 90조 가치인데 시장에 유통되는 리플량은 절반인 500억 개 정도고 나머지는 에스크로 고정된 리플로 419억 개가 존재를 하고요. 리플이 1000억 개 모든 코인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500억 개 절반만 시장에 유통되고 나머지는 리플 회사 방침이나 시장 가격에 따라서 발행량이 움직인 겁니다. 에스크로는 락업된 리플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4억 개나 현금화되면서 일부 기관들이 리플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플은 미국 신용평가 하락으로 비트코인 따라서 내려온 상태인데 비트코인 하루 전 28,500달러까지 하락 이후 3만 달러 반등에도 리플 가격 움직임은 상당히 약한 수준입니다. 선물 정상 금액도 작고 투자자들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요. 리플 7월 14일 가장 크게 상승 이후 조정 단계에 진입을 한 건데 현재 조정 구간 피보나치 0.5 구간 지나가고 있고 382 구간까지 조정 오면 800원 초반입니다. 보통 리플은 0.5 구간에서 조정 멈추고 반등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리플도 따라서 힘없이 내려오는 경우도 존재를 했었고요. 비트코인하고 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이라 나스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리플 투자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신에 리플 횡보 이후 하락 오더라도 최소한 숏포지션 청산으로 반등은 한번 주고 내려갈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 거죠.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344빌리언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 라인 무너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7월 14일 리플 부분 승소로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라서 382 구간까지 조정 오면 알트코인도 매수 타이밍이다 볼 수 있고요. 나스닥 비트코인이 하락은 온다고 해도 반등을 줘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대칭 쌍봉 정도는 만들 가능성 존재를 하는 거죠. 특히나 리플로 인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알트코인 싸지면 한 번은 더 매수했다가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알트코인 하락은 매수 타임이다 생각이 되고요. 미국 증시나 코인 시장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불장으로 나스닥 비트코인 알트코인까지 분단 상승장이었다며 이제는 점점 조정 나오는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상승해주면 추가 상승 기대치는 높아지겠지만 미국 신용 강등에 4만 달러 돌파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2017년 비트코인 불장에 2만 달러까지 상승은 했었지만 연중 금리 인상으로 3,000달러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
이후 연중 금리 동결에 2019년 7월 13,000달러 회복은 했었지만 1만 달러 비트코인 가격이 핵심 저항 구간으로 1만 달러 재돌파하는데 400일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